젊은이들 얘기를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지적을 하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젊은이하고 소통을 되게 중시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열심히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이기 때문에. 본인 얘기를. 제가 열심히 의견을 전달하고 본인은 있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결국은 사실 이 정책들을 다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집으로 시세 차익을 얻고 다 번 분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저희가 꼭 여기서 실명을 언급해서 청와대 어느 분들 뭐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알아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세대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세대 갈등으로까지 번지는데 그렇죠. 기존 세대들은 대출을 받아서 이미 집을 사고 그 집값 상승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다 얻어놓고서 이제 2030들이 집을 사려고 하니 사실 자산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2030들은. 2030들이 자산이 없다 보니 결국은 대출을 끼지 않으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운데 대출 규제를 다 막아놓고서 그린벨트, 3기 신도시?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곁다리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살고 싶은 곳이 서울시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나 아니면은 신도시 지역,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역 근처 아니면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시장에 가서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거는 사지 말고 자꾸 다른 걸 사라고 강요를 하는 거나 사실 상관이 없어서 이게 다름이 없거든요. 여기 지금 30대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밖에 없어요. 정말 할 거 다 했는데 집값 참 잡긴 어렵고 20, 30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이 친구들이나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0,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한다. 영혼 끌어모아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는 투자 또는 투기 심리죠. 왜? 지금 사두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1, 2차 노동시장 임금 및 근속 연수 격차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기업 정규직이 전체 노동자 중 상위 10.8% 216만 명입니다. 평균 임금이 408만 명. 그 다음부터는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의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으로 나뉘는데 나머지 90%는요. 대출을 땡겨와도 서울의 중위값인 9억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가져간다는 건 상위 10% 정도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90%가 접근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말씀하셨다시피 전세에도 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금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 제가 재건축의 투사라서 뭐 조합원은 또 아니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월세 1,060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공공임대주택이나 나머지 90% 그러니까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부분도 대출의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 많이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MC 장원도 40대입니다. 40 초반인데 집이 없잖아요. 없죠. 자꾸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 여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 집이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1억이 올랐다고요? 그러면서 직장인이 1억을 모으려면 안 먹고 안 쓰고 10년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달 사이에 1억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푸념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응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응원하겠죠. 응원해야 되겠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라. 사실 사람은 감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많은 국민들의 이 감정에 상처를 좀 입혔던 게 이 부동산 대책보다도 이 청와대 인사들의 발언이나 행동들이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결국 뭐 팔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뭐 반포가 반드시 포기하지 않겠다의 줄임말이다라는 등 뭐 똘똘한 노영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똘똘한 한 채 강남 불패 뭐 이런 식으로 이 청와대 주요 인사마저도 강남의 아파트는 절대 포기 못하는구나. 또 뭐 그 와중에 절세는 했구나. 이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고요. 결국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요. 이정미 의원께 여쭤볼게요. 지금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했다시피 청와대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좀 처분을 할지 안 할지를 봐야 되겠지만 그게 처분이 되면 좀 정책의 신뢰성이 더 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권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는 앞으로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종부세 조세 대상이 한 1%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수십 배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구에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는 다 전세 살면서 죽어라고 강남에는 또 자기 집
한 채 두 채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집은 강남에 사야 된다. 그리고 집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우리는 집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고 그래서 국회 안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관련 법안을 제가 봤거든요. 눈에 띄던데요. 정의당이 이제 지금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가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차에 아직까지요. 신정훈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의원님이 다주택자들은 백지 신탁해라 다. 주식 신탁하듯이. 예, 그렇게 해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6개월 안에 다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이런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